자, 17과의 첫 번째 단어는 리플렉트인데, 리플렉트는 반사 반영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울이라는 물건이 하는 일이 반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영하다는 뜻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러라는 말도 반사 반영이라는 뜻이 있고, 리플렉트라는 말도 반사 반영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러라는 단어가 동사 자리는 거의 쓰지 않고 리플렉트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추어진 모습을 반성하다라는 뜻으로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뒤에 on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전치사를 외울 때, 아니다, 자동사를 외울 때 전치사랑 같이 외우라 그랬는데,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가 전부 다 뒤에 on을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on이 계속해서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곰곰하게 생각해보다 라는 뜻으로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전부 다 곰곰히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 지어서 외우셔도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얀 집들은 햇볕을 반사한다. 임금 인상이 곡하기에 반영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모양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션이란 단어까지 같이 써보면요, 리플렉션 당연히 반사, 반영이란 뜻도 있지만 심사숙고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라는 뜻일 때는 on이 따라 나올 수도 있겠죠. 반사나 반영이나 심사숙고라는 그 동사 뜻 자체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한 의미로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하니까 익혀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번 뜻으로 나올 때 많이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리가드죠? 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원이 지켜보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리가드 다음에 s가 나오면 원모로 간주하다라는 뜻이고, 관심 관련이라는 뜻일 때는 우리 책에도 나오겠지만 with regard to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안부라는 뜻일 때는 리가드스라고 복수 형태로 나온다고 하죠. 이것도 밑에서 아마 문장의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장을 채워보면, X는 동료들에 의해서 전문가로 간주됩니다. 생각됩니다. with regard to는 많이 봤는데 in regard to는 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당신의 문의에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관해서. give my best regard라고 많이 쓰죠. best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또는 wishes라고도 많이 쓰죠. 중학교 그 대화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쓸 때 give my best regard나 give my best wishes라고 많이 씁니다. best란 단어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먼저 1번의 regard라는 단어가 간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regard ASB라고 해서 A를 B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S 자체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를 B라고 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사가 어떤 의미가 될 때 취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취하는 구조를 외우시면 훨씬 좋은데, 대표적으로 view ASB, A를 B라고 보다, think of ASB, A를 B라고 생각하다, look upon ASB, A를 B라고 보다 등등이죠.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또는 가장 어려운 단어가 report to ASB가 되겠습니다. 네,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A가 앞으로 가는 수동태가 될 때 뭐 report to S가 동시에 겹친다는 그런 것을 아마 문법책에서 했던 적이 있었죠. 뭐 그것과 상관없이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s가 들어있으면 A를 B라고 생각하다라고 전부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겠습니다.
자, 수거를 조금 이해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게 1번 구조라고 하면 2번에 관심이나 관련이나 또는 뭐뭇에 관해서라는 뜻일 때는 가장 쉬운 단어는 about이죠. 두 단어는 as to, 세 단어는 with regard to. 자, 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뭇에 관해서 concern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뭇에 관해서 regard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전부 다 뭐뭇에 관해서인데 말 그대로 뭐뭇에 관해서면 뒤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소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표현들을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이유가 주제에 가장 근접한 키워드나 소재가 여기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므로 뭐뭇에 관해서 토론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about이나 as to나 with regard to나 concerning이나 regarding 다음에는 반드시 어떠한 소재가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네,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가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렐러티브죠. 렐러티브 되게 잘 나온 단어인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품사가 다르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 형용사 뜻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명사 뜻이기 때문에 s가 붙고 안 붙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 뜻은 절대 아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라는 말로 렐러티브가 있다면 절대적이라는 말로 앱솔루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렐러티브가 친척이라는 단어인데 킨이라는 단어 역시 그 친족이라는 의미로 잘 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며칠간 바람이 분 이후에 상대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네, 이때 캄이 아마 명사 같네요. 네, 되게 희한한 형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란 이라고 해서 앞에 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명사 격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가 달라지면 아무래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잘 보시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어 되게 그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외어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외우라고 해서 입다라고 많이 외우는데요. 동사 뜻으로 옷을 입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지게 되는 그런 것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천천히 어떤 것이 닳아지거나 파손되거나 해지는 것을 보고 외우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페트가 천천히 옷이 닳아지는 것처럼 닳아진다는 말을 쓸 때 외우라고 쓰는데 이것도 많이 쓰지만 웨어의 PP 형태인 원 아웃이라 그래서 다 떨어져 이라고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웨어라는 단어가 아까 봤던 것처럼 천천히 뭔가 파손이 된다는 의미일 때 바람이나 물로 인해서 천천히 그 풍화되거나 침식이 되는 과정을 웨더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어장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말 그대로 침식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부식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웨어나 웨더나 이로드 자체가 옷이 닳아지는 것처럼 닳아지면 웨어가 되고 바람이나 뭐 물방울에 의해서 닳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웨더를 쓰고 말 그대로 이제 지질학적인 용어를 쓸 때는 그때는 이로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웨어라는 단어가 특히 해지다 소진되다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로 원아웃 같은 경우는 아주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죠. 네,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말로 심사숙고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울을 달아봐 갖고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가능성이니까 가능성을 고려해 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번에도 봤던 것처럼 outweight라는 단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A하고 B의 무게를 달아보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하다라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weight라는 단어가 저울을 달아보고 무게가 나오면 더 무거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등등으로 비유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발전시켜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릴리스도 대표적으로 다이어 파트에서 빠지지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릴리스라는 것은 잡고 있는 것을 놓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시면 틀림없습니다. 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니까 1번처럼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기 때문에 풀어주다, 석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목적어가 죄수 같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영화나 또는 CD나 또는 책 같은 경우에 창고에 박아둔 것을 방출한다는 느낌으로 개봉하다, 유통시키다, 출시하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달라져서 릴리스 다음에 버튼이 나오면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버튼이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러지겠죠? 그럼 얘가 눌러진 상태입니다. 안 눌러진 상태고 그럼 릴리스 버튼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습니까? B일 것 같습니까? 갇혀 있는 것을 밖으로 빼주는 것이니까 바로 B의 형태가 릴리스 버튼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같은 의미로 릴리스 브레이크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일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일까요? 그렇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다 라는 뜻입니다. 꼭 잡고 있는 것을 밖으로 놓아주는 것이므로 릴리스 프레셔 하면 압력을 더 가하는 것일까요? 압력을 가했다가 빼는 것일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릴리스라는 말 자체가 어디 좁은 곳에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밖으로 풀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것을 한글 실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방면하다, 놓아주다, 배포하다, 유통시키다 이렇게 다양하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뭐 이제 문맥이 달라져서 쓰임이 많은 것이지 뜻이 다양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치범들을 풀어주다, 석방하다. 경찰은 수배 중인 사람의 사진을 배포하다, 유통시키다, 릴리스. 네. 그 다음이죠. 릴리브인데요. 릴리브는 덜어주다라는 뜻으로 경감시키다, 덜어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을 덜어줌으로 안심이나 안도가 된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약은 통증을 덜어줄 것입니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는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덜어주다라는 의미일 때는 릴리브 다음에 A 오브 B가 나오고 이때 A가 이제 사람이 나올 것이고 뒤에 어떤 짐이나 부담이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는 리드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뭐 클리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스트립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서 A하고 B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떨어뜨리는 것은 오프인데요. 오프에서 오브가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가 오면 덜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프리젠트입니다. 리프리젠트는 나타나다, 상징하다 라는 뜻이 있고 대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리프리젠터티브라고 적어서 대표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대표라는 명사도 되므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할 때 레프리젠터티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터티브를 명사와 형용사가 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대표하는 대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노란 선은 간선도로를 나타냅니다. 상징하다. 법정에서 당신을 상징하는 변호사니까 대표하는 변호사라고 말을 살짝 바꾸면 되겠죠. 리저브란 말이죠. 리저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아껴두는 겁니다. 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남겨두다 비추가다라는 뜻이고, 자리를 남겨두고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남한테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그 사람을 아껴두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선수란 말이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땅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한테만 쓰도록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란 말도 됩니다. 보호구역이란 말을 쓸 때 레저베이션이라고 되게 많이 쓰죠. 예약이나 또는 보호구역이란 말로 많이 쓰는 단어가 레저베이션입니다. 첫 번째, 그는 우리에게 다음날의 등반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라, 비축하라. 극장표를 3장 아껴두다, 애매하다.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 구역을 아껴두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때는 이런 거를 통째로 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죠. 해양 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marine reserve고, 이때는 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리저브란 말만 써가지고 나타내는 것 같고요. 레저베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watch out이죠. 휠이란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인데? 바퀴란 뜻인데 바퀴를 돌리는 운전대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뜻이 두 개 있다기보다 운전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스티어링 휠이에요. 스티어란 말이 돌리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돌리는 것? 바퀴를 돌리게 하는 도구가 스티어링 휠이라는 단어인데, 핸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핸들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기니까 운전할 때 바쁨으로 뭐를 빼가지고 스티어링이라는 말을 빼서 더 휠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뭘로 수구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at the wheel이라 그러면 사전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바퀴에 옆에 깔려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 단어보다는 behind the wheel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운전대 뒤에 앉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 중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behind the wheel은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씩 본 적이 있는 수거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will이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미래 시제의 조동사로서 많이 쓰이는 것인데, 이것이 동사 자리로 동사 자리가 아니고 동사 자리에서 벗어나면, 즉 명사 뜻일 때는 의지라는 뜻에서 발전해서 죽은 사람의 의지이므로 유언장이 되는 겁니다. 의지라는 말을 쓸 때는 will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will power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will power는 의지력이 되죠. 하지만 유언장이라는 뜻일 때는 소유격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어머님의 유언입니다. 그분의 유언입니다라고 하니까 소유격이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y will 하면 좀 이상하지만, 죽기 전에 말하는 나의 유언장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표현도 될 수도 있고, his will이나 her will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소유격 형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니까 앞에 소유격이 나와 있으면 his, her 이런 게 나와 있으면 will이 유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빠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라는 단어죠. 예, 뒷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백미러라고 하는 표현. 백미러는 영어가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한글. 그럼 어떻게 영어로 말하냐면 뒤를 볼 수 있는 미러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백미러가 잘못된 영어가 아니고 그냥 한글이야, 한글. 예,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외국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리어뷰 미러라고 해서 리어를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다른 어원이죠. 1번하고 2번은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확장을 시켜서 올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외워야 하는 표현이 되니까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배웠던 레이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서 레이스가 기르다라는 뜻일 때 뒤에 뭐 아이가 뭐 잘 나온다 뭐 등등으로 수업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잠그지 않은 이렇게 해서 뒷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버드가 주어가 되면 위어가 동사가 되니까 동사 뜻에 있으므로 기르다입니다. 기르는 법. 그 다음 리콜이죠. 콜이 부르다니까 다시 부른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콜은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로 굉장히 잘 나오죠. 아마 1번이 거의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제품을 밖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제품이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회사로 불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리콜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은 리콜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얼마가 들어서라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리콜이 많이 약한 편이죠. 네, 그래서 리콜은 이제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다, 그다음에 회사가 통조림을 회수하다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수하는 것을 보고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조트죠. 굉장히 잘 나오죠. 자주 가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래서 리조트 휴양지라는 뜻이 있는데 의존하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반드시 to가 붙습니다. 다시 의존하다는 뭘로 알고 있어요? depend on, count on, 그다음에 또 뭐 있지? rely on.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turn to, 그다음에 resort to입니다. resort to를 호소하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외우게 하고, 호소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그 사람이 의존이 되니까 그쪽에 가서 내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므로 의존하는 것과 호소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다 외워서 의존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우리 책에서도 의존하다라고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네, 호소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의존하다라고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어가 있고 시사이드 리조트가 있으니까 해양지가 아니구나, 휴양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리조트라고 적을까요?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파업행위에 호소하다, 의존하다, 그쪽으로 몸이 가는 것을 리조트 투라고 합니다. right라는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뜻인데 오른쪽이 올바른 쪽이라는 얘기로 지금 1번하고 2번이 같은 의미로 지금 되어 있죠.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고 왼손잡이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가 왼손잡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비정상처럼 생각을 하는지 오른쪽으로 올바르다라고 지금 1번하고 2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주장 권리라고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바로란 뜻일 때는 이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가지고 바로 지금이나 바로 여기 이렇게 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아마 바로라는 말을 아마 S로 시작하는 단어로 아마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쇼틀리였죠.
쇼틀리는 혼자만 쓰이면 곧이라고 soon이라는 뜻으로 저번에 바닥에 그 네모 박스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쇼틀리가 바로 직전 바로 직후라고 쓰일 때는 마찬가지로 뒤에 장소나 시간이나 나타내는 말이 오면 그때는 바로 어떤 장소, 바로 어떤 시간,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임으로 더가 붙죠. 더가 붙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명사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은 후 바로 떠났다. 와이어입니다. 전보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보가 뭔지 모르죠? 네,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네, 몇천 년 전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도 전보는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 전보를 치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 표현은 아직도 많이 씁니다. 외국 애들 보면 돈 보내달라고 할 때 절대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트랜스퍼라는 단어는 거의 쓰는 못 받고 계속 와이어라는 단어만 쓰더라고요. 영어에서도 뭐 와이어라고 그러고, 제가 같이 근무했던 원어민들도 뭐 돈 보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와이어몬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기 때문에, 와이어라는 단어는 아직도 은행에서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돈을 보낼 때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걸 적는 게 나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워크라는 단어는 일하다의 뜻일 때 당연히 일하다 뜻일 텐데, 이제 그 앞에가 주어가 아마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워크가 일하다가 되겠고, 기기가 나오면 작동하다가 되겠고, 앞에 계획이나 약이 나오면 워크가 잘 듣다, 성공하다의 뜻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요, 그 뜻이 다양하다기보다 쉬운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실력을 발휘해서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좋지, 이런 것들을 막 굳이 막 길을 써가지고 1, 2, 3, 4번을 달아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제 워크가 계획하다, 잘 듣다라는 뜻일 때 앞에 이제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계획이 나오니까 앞에 계획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계획이 잘 성공하고 있다, 잘 돌아간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이니까 제대로 일하고 있다 등등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지어서 주어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외워야 되고, 어떠한 경우는 구조를 파악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경우는 잘 어울리는 단어를 따가지고 같이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한 가지 규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한 것을 외울 때 지나치게 단어의 기준이 아니고 어떠한 단어하고 단어가 모여서 구 단위로 된다거나, 또는 이거를 어휘라고 하잖아요.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일 뿐입니다. 워크 하나만 가지고는 단어일 뿐인데, 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표현이 되고, 그 표현 덩어리로 외워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보케이블러리라고 부를 텐데, 어휘를 확장을 시켜야지. 단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뚝뚝 떨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단위로 외우기만 한다면 그 어울리는 단어를 같이 외울 수가 없으므로 독해를 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덩어리를 같이 묶어서 외운다거나, 또는 노트에 정리할 때도 앞에하고 뒷단어 정도는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문장 전체를 적을 필요가 없이, 그러면 독해할 때 굉장히 빠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 책도 실은 이제 수능책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소개를 하고 있지만, 뭐 수능이 워낙 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옆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